네, 출발 중 수요일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와 LG U+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스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합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 자세한 시장 상황 분석하고요. 또 그리고 그리스 다음 타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스페인의 신용 등급 추락 가능성, 또 모건 스탠리의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을 들려드립니다. 전일 기관이 약 3천억이 넘는 물량을 매수해줬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박재민 PD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 최근 난방 관련주인 가스주의 고공행진이 지속될지 여부, 삼성과 애플의 부품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분석을 드립니다. 미국 재정전력 이슈가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는 키포인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을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정리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920선을 힘없이 내줬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그리스의 구제금융 합의가 이어졌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되살아나며 이틀째 하락 흐름을 보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2%의 내림세 보이며 19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4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를 상승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하락 반전하며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으로 장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는 0.11%의 오름세 보이며 4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지수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현재 19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환당국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에도 내림세를 보였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50전의 상승 보이며 108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99%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14,000원씩 올라 14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3인방 오늘 상승세를 지속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만이 나홀로 강보합권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역시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94%,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주당 4,0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파라다이스가 현재 외국계의 매도에 하락폭이 늘어난 모습인데요. 현재 4%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18,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CJ 오쇼핑은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5,6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약 보합권, 포스코 ICT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오늘 시젠과 인터플렉스가 1%대의 상승세, SM이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현재 4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1.90%,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1,3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증권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했다는 판결 소식에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우리금융 역시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재 9,800원에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역시 오늘 약 보합권에 거래 중입니다. 철강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전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닷새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가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주당 6,5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역시 3% 이상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세아제강과 동국제약 역시 2% 내외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일 급락세를 보이던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행보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안랩이 오늘 6%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은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다만 잘만테크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조비가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 5%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디디 컴퍼니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이디디 컴퍼니는 77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KT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에 이트레이드 증권사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9,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소리바다가 영국계 음악 계열사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영국의 툴룸 레코드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역시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소리바다는 2,3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구제금융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시장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로 이제 선반영이 좀 됐다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 문제는 어차피 해결된 문제였고 다음에 다가오는 재료가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가오는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일단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추수감사절을 끼고 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사실 아무런 어떤 대화도 없었다라는 것이 시장에 뉴스로 나오면서 시장 투자가들로 하여금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 재정절벽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주가의 하락은 매수 못한 투자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항상 보면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더 큰 재료에 재료가 묻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재료는 일단 재정절벽의 재료에 묻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스 문제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다음 타자가 스페인이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 피치가 이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했는데요. 스페인발 리스크가 그리스에 의해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그리스는 일단락 접어졌기 때문에요. 스페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스페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정부에서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특히 카탈루냐에서 총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3분의 2 정도가 분리독립을 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인 정부에서 가장 세수가 많은 카탈루냐가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리스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진행하려 했던 OMT 무제한 국채 매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어떤 신용등급 하향이 되는 부분 또 하나는 또 그 안에서의 분리독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 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좀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스페인발 리스크는 매우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재정절벽이 더 스페인 문제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연말에는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로 차 있던가요? 지난번에 그 시티은행에서도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2,3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도 한국 코스피 지수를 한 2,300 정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보다 한 240포인트 정도, 254포인트 정도가 더 오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 그 한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요. 또 한국 경제가 올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치고 내년도에 완만한 회복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 보면 G2,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경제 지표 회복되고 있죠. 특히 주택 지표가 어저께 케이스 슐러 주택 지표, 주택가격 지수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수출도 좀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확대될 그런 것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주당 수익이 15% 정도 가량 그 상승을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가 뭐냐면 MSCI 코리아 지수에 포함된 12개인가 종목 중에서 12개월 예상 그 주당 수익이 8.1배 수준인데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9.1% 정도 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매우 저평가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건 스탠이나 시티그룹은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가장 상승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년도 현 수준 대비로 한 22%가량의 추가 상승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2%가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완화가 되고 있고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지난번에 유로존에서 발표했던 3년 만기 1%짜리 LTR로 1, 2차 LTR로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장됐고 또 1, 2, 3차 양적 완화가 풀린 돈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2,300을 넘어서 더 많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 PW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며칠 일단 지난주부터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네, 미국 시장도 결국엔 120일선 안착을 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되돌림 현상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현물 매수가 계속 지속되는지 좀 체크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매도 그리고 오늘은 오전부터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업종이 금융업종으로 좀 많이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및 금속업종 골고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오늘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비차익 매도가 오늘 외국인이 680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차익 매도 결국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좌지우지 되는 게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기간이 어제 3,800억을 사고 오늘 기간이 238억을 삽니다. 근데 어제 일단 국가 물량 우정국 사부죠 2,000억 역시 프로그램 물량이었는데요. 차익 거래로 2,000억 말고 오드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각각 거의 1,000억씩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기간의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급도 결국 연속적인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투신과 기금 그리고 보험 물량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후까지 계속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지속될지는 어쨌든 기간의 항상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그 수급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11.08포인트 빠졌고요. 1914포인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900선을 위해서 결국 아직 1900선을 위해긴 하지만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 5일선은 지켜내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이 또 나오긴 했지만 뭔가가 그 꼬인 수급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도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상당히 부재한 시장이고요. 어제 거래대금이 오랜만에 4조 8천억 정도 터졌는데 프로그램 물량, 결국 선물에 의한 프로그램 물량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터졌던 거고요. 예, 그런 거래 대금도 연속성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156억을 팔고 있고요. 어제 기관이 550억을 던졌는데요. 역시 코스닥 단기 추세는 결국 500선 위에가 힘들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좀 버거운 모습을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14억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 들어서 역시 이 개인 물량이 또 예전처럼 나가지 않으면은 코스닥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코스피로 좀 돌아가면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1.5% 빠졌다가요. 지금 1.2%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10포인트 빠졌는데요. 사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1.2% 오르면서 지수를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20포인트 이상 원래 빠지는 지수인데 역시 지수를 방어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 외국인은 많이 오늘도 팔고 있는데 기관이 적극 나서서 매수하는 모습, 투신 그리고 증권, 연기금까지 나서서 방어하는 모습이 결국 지수를 많이 빼고 싶은 마음은 기관 쪽에서 없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좀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요. 기관이 장악했다고 시장 꿈깨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이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대차잔고가요. 연초에 16조였고요. 지금 43조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2일날. 그리고 어제 날짜로 집계. 그저께죠. 39조 2,600억. 어제 그제 조금 늘은 걸로 봐서는 4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 8월에 미국 신용 강등 당했을 때 그때 대차잔고가 많이 늘어오면서 빠졌거든요. 그때 28조 5천억이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와서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그때 대비 대차잔고가 거의 40% 정도 늘었거든요. 대차잔고가 는다는 게 뭡니까?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좀 되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비중을 많이 안 늘렸는데요. 결국 줄였는데요. 올해 연초 대비 50.6%에서 지금 50.33%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버냉키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말한 그런 양적 완화 이외에 외국인이 샀던 물량을 140만 원 이상에서 계속 때렸고요. 공매도도 같이 때렸는데 기관이 사서 올리니까 외국인은 쇼커버링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결국 손절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아무래도 며칠 전에 들어온 외국인은 쇼커버 한 겁니다. 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수급적인 걸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외국인은 녹록하지 않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개인은요. 외국인 말고 기관 따라하면 됩니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말투로 제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이 아침에 팔다가 오늘 5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3천억을 팔다가 기관 장세 시작하나? 우리도 사야 되나 보다. 1900선 위에선 잘 안 사던 개인이 사고 있는 모습을 좀 표현해봤고요. 기관은요. 역으로 물으면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묻는다면 기관이 투자자에게 알고 싶으면 500원 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 유행어가 상당히 퍼졌다고 저도 TV를 잘 안 봐서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500원 내라는 게요. 사실 의미가 지금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기관이 사서 올리는 게 연말 그리고 또 월말입니다. 11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면은 보통 거래를 거의 떠나고 12월엔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기관이 이 외국인의 어떤 현물 수급 스탠스를 빈틈을 찾아서 매수가 들어오면 어제 같은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보십시오. 가된 악폭주가 순환매로 들어왔지만 그동안 빠진 것 대비 올랐다고 할 수 없고 오늘 조금만 빠져도 어제 오른 거를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기관은 항상 단기 매매에 치중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요, OECD 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다른 전문가님들이 얘기했는지 제가 좀 못 봐가지고요, 일단은 좀 자세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전망을 4.2%에서 3.4%를 축소를 했고요, 미국을 2.6%에서 2%,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 4%에서 3.1%, 거의 1% 가까이 많이 낮췄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어려울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라봤을 때
나쁘다는 겁니다. 오늘 뭐 9개월째 무역 흑자가 뭐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국내 지금 좋은 지금 어떤 호황을 누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무역 흑자라는 것들 정확히 외국인 순자본 유출과 순자본 유입 이런 복합적인 거를 설명한다면은 별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방송에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일단 OECD 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찝은 게요. 1970년도 이후에 침체 뒤 회복세가 가장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내구재, 자본재 수요 감소가 기업들의 주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기업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 여건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엔 어떤 개인들의 소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결국에 소비자 신뢰도가 취약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엔 그 이면에는요. 이후에는 유로존 위기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어떤 유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같은 신흥국의 내수 부진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네 가지를 좀 들여서 말을 했습니다. 미국 성장률이 2%로 발표를 했는데요. 재정 절벽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설 겁니다. 물론 해결은 할 겁니다. 근데 밤사이에 또 민주당 어떤 의원이 한마디를 했죠.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뭐 전혀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시간을 연말까지 끌긴 끌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부자 증세 아닙니까? 중산층에 대해서 세수 걷는 거에 대해서 연장하는 거는 공화당이 동의해 줄 수 있지만 부자 증세를 통해 가지고 결국 부자 연소득 25만 불 이상인 어떤 그런 소득자들한테 더 세금을 걷어서 어쨌든 정부 지출을 많이는 줄이지 않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은 당연히 부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어떤 당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엔 진통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이 불안정한 어떤 그런 변동성에서 현물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 주초반까지 외국인이 샀던 거는 비차익으로 역시 샀던 게 많았고요. 선물에 의해서 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선물 시장도 좀 외국인이 정말 갈팡질팡 한다는 게 오늘 제 예측은 선물을 4, 5천억 원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어제 들어왔었죠. 6천억 가까이 매수가. 하루하루 거의 단타 유지입니다. 어떤 예전처럼 선물을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깔고 있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현물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 추세적으로 이번 달에 조금 뭐 매수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특히 우체국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정부 기금 그 물량은 무이용 거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무이용 거래가 많습니다. 내려가면 선물 매도 올라가면 선물 매수 기계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손실 보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 상당히 연속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장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펀더멘탈은 어떻습니까? 결국 펀더멘탈은 앞서 말씀드린 OECD 경제전망 반기 보고서로 제가 대신 해드린 겁니다. 내년이 더 전망이 어둡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차장고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이게요. 대차장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대차장고가 는 게 뭡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대차장고로 늘렸습니다. 결국엔 공매도를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도 크고요. 만약에 기간이 받치지 못하면은 외국인은 충분히 공매도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52주 대형주들 점점 더 신저가를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좀 팔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오늘 같은 날 또 밑에서 사서 오늘 위에서 팔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에 사시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월봉 차트로 삼성전자가 위험한 단계입니다. 월봉 차트로 쌍봉을 만들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단기 매매도 좀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사실 거래는 계속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주택지표 이런 것들은 좋게 발표하는데 결국 재정절벽 이슈로 계속 끌고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에서 가다두고 종목은 계속 내리는 그런 장이 연출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투자에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준 박재민 PB팀장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입니다. 네, 낙폭 과대업종의 단기 분할 매수를 경기 민감주와 낙폭 과대업종의 분할 매수를 1900선 지지 여부 확인 후 매매, 아몰레드 관련주에 주목할 시기, 여전한 불확실성, 단기 트레이딩에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건설, 철강, 증권업종, 산업소비재업종, 전기전자, 아몰레드 관련주, 기계업종을 각각 꼽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정재훈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전날 그리스에 대한 합의 부분들로 인해서 선반영을 받으면서 좀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0.9%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들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을 때는 1920선에서 30선에서는 일단 현금을 좀 만들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900선 지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종목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단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관심 업종은 기계업종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기계 섹터 중에서 피팅 업체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2013년도 시장에서도 전망이 양호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IT 섹터와 피팅 업체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IT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한다면은 피팅 업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은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예, 우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일단 피팅 업체입니다. 텔광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어닝 쇼크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을 좀 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태광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왔을 무렵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수신 쪽에서 기관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과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본다면 우선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해서 바닥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수신 쪽, 특히나 기관 쪽에서의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고요. 어닝 쇼크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태국 쪽에서 신규 물량을 일단 약간 하자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 수주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제외하게 된다면 4분기뿐만 아니라 2013년도 시장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적인 부분과 상황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태광이 지금 현재 보합권역 쪽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25,550원에서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제가 24,000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투매가 나왔을 때에 하한가 가 있을 때 바로 그 직전 가격대고요. 그 부분들에 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대까지 탄력을 좀 받는다면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9,000원을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태광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재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생산을 늘렸던 세계 철강 회사들이 5년이 지난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철강 업종에 대한 전망 분석해봅니다. 때이른 추위에 난방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가동의 차질을 빚으면서 가스 관련 종목들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수요에 이어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경쟁하면서도 부품 거래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삼성과 애플의 관계에 점차 균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IT 선두 업체인 두 기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극한의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호황일 때 생산을 대폭 늘렸다가 현재는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했던 2007년, 2008년도에 이제 전 세계 철강 회사들이 그 생산을 많이 늘렸는데요. 지금 당시 대규모 증설은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을 좀 맞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능력부터 좀 찾아보면요.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은 연간 20억 톤 수준인데 이 중 4분의 1인 5억 톤이 좀 일단 남아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절반인 2억 5천만 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넘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이 3국 생산 능력이 8억 톤인 점을 감안하면 30% 좀 공급 과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던 이제 글로벌 철강 회사들이 극한의 생존 경쟁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은 이제 지난 3분기 7억 900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순 부채만 232억 달러 달 정도로 재무 구조가 악화되자 미탈은 프로앙주 소재 용광로 두 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고요. 현재 글로벌 철강 산업은 마치 이제 그 1990년대 반도체 디램 분야에서 벌어진 치킨 게임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PC 시장이 호황기인 1990년대 22억 원에 달했던 디램 업체가 이제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상계 회사만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철강 회사도 이런 운명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철강 수요 증가율은 당초 5.4%에서 3.6% 줄어들 전망이고요. 내년에도 시장 전망은 좀 암울합니다. 그 S&P나 이제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글로벌 철강 회사들의 이제 신용 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고요. 특히 이제 실적 부진이 가장 두드러진 아르셀로미탈은 정급 본드 등급까지 추락하는 굴욕을 좀 당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철강 업계는 생존을 위한 버티기 좀 돌입을 했는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 1위가 된 아르셀로미탈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룩셈부르크 전력회사 에르보스 주식을 4억 2,900만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철강 서비스 계열사인 스카이라인 스틸과 관련 자회사를 6억 500만 달러에 매각하는 등 10억 3,400만 원 달러를 긴급 확보했습니다. 일단 일본을 넘어가면요. 신일본 제철은 일본 3위 철강업체인 스미모토 금속과 합병해서 세계 2위 조광 생산 능력을 가진 신일본 제철 스미모토 금속으로 새 출발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철강업계 가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광 생산 능력이 연간 100만 톤 이하인 중소 철강 회사는 중국 정부 조치에 따라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허베이 철강과 바오산 철강, 또 안강그룹 등 대형 철강 회사를 흡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철강 회사도 역시 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KB금융지주, SK텔레콤 등 보유 주식을 매각해서 5,800억 원을 긴급 확보했고요.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주력 계열사 정리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3위 철강업체인 동국제강도 지난 6월 달에 이제 100만 톤 규모 포항제강소 후팡 공장을 전격 폐쇄했고요. 또한 동국제강 계열사인 유니언스틸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킨 게임이 철강 업종에서도 살아남은 회사들과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치킨 게임의 승자인 삼성전자와 같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재 주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혹독한 글로벌 구조조정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져가는지 최근 최저가 수준 철강 종목 차트에서 주목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때이른 추위에 난방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계절적인 수혜에다 경기 방어주로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주 흐름 점검해 주시죠. 예.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도시가스 업체인 삼천리는 이제 11월 이후 주가가 34% 올랐고요. 이날은 이제 2% 하락을 조정 보였지만 11월 초 98,400원이었던 주가가 132,000원까지 좀 올랐습니다. 성장성은 크지 않지만 도시가스업으로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데다가 안산 발전소 착공,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삼천리는 최근 안산 복합 화력 발전소 착공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올해 초 주주 요청으로 배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주가 상승 요인을 꼽히는데요. 다른 정보를 좀 보게 되면 지역난방공사도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최근 한 달간 23.6% 올랐고요. 유틸리티 대장주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도 5%에서 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대성에너지, 서울가스도 이런 주가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민자 발전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도 올겨울 전력난 우려가 이제 반가운 종목들인데 민자 발전사인 SK E&S와 GS EPS의 모회사인 SK 홀딩스 GS가 대표적입니다. LNG 도입 원가 상승과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GS의 이제 EPS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고 SK E&S도 4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올겨울 한파가 예고되고 있고 영광 원전 3기 가동 중단으로 전력난마저 우려되고 있어서 가스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경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도 부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SK 주식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에너지 관련 업종 및 종목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분석하고 매매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2012년 4분기에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에너지 관련 수입 및 해외 수출 기업까지 미리 분석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IT 선도업체인 두 기업, 삼성과 애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 구도는 취하면서도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멀어지고 있다고 하죠. 예. 일단 26일 시장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 9.7인치 아이패드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공급 비중이 이제 지난 3월 70%에서 지난달 7.2% 급감을 했고요. 게다가 애플의 최신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에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되는 AP와 메모리 등에서도 부품 거래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양사 관계가 일단 회복할 수 없는 정도 악화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갈등은 애플과 삼성 양쪽 모두의 원인이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AP 공급처 다변화는 애플이 시도한 것이지만 LCD 패널과 메모리 배터리 등은 삼성이 공급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애플이 삼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시장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11월 14일 경향신문 인터넷에 보도된 삼성 애플의 부품 공급 끊어라에서요.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인용을 하면 삼성전자는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DS 부분과 세트 사업을 하고 있는 DMC 부분이 각기 완전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의 특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애플에 납품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물량을 줄인다는 내용도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애플과 삼성과의 갈등 관계에서 이런 흐름을 일반 투자 입장에 보게 되면 일단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무너진다는 것은 삼성 휴대폰 경쟁력이 애플을 압도한다는 증거이자 향후 이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의 부품업체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과의 소송을 통해서 탑클래스인 애플과 동급 및 압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얻게 된 점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성 측에서 발표했듯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현재 일부 부품에서 애플사와의 관계 소원을 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사로서의 우월한 현재적 지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현재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주주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요. 관련돼서 이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0.51% 하락한 1980포인트대 자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000포인트 무너진 이후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수출 침체로 인해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5월 시점 예상으로 봤을 경우 9.3%에서 8.5%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 기조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판매 1,900만 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들의 기대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 본토 A주의 움직임이 N자형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중국 금융위원회 연구부에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A주가 N자형 추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유동성 개선을, 하반기에는 경제 시스템 개혁을 주시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중국 본토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 이후 다시금 한 번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2000포인트를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이 어떤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오늘 관망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과대 위주의 강력한 상승 이후에 우리 장 강망세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어제쯤 기존에 잘 나갔던 주식의 차익 실현과 낙폭과대주 위주의 상승으로 무척이나 좀 혼란스러웠던 하루였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의 그 종목들 매도 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좋은 실적의 주식들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들 종목별로 실적 유무에 따라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장기적으로 언제나 전통적인 투자법이 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주식은 차익 실현이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대표적으로 오르는 종목들 삼성전자, 자화전자, 한미약품, 한국콜마홀딩스, 한미사이언스, 오리온까지 모두 다 실적 기대감이 있지만 차익 실현 및 매도로 하락을 겪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신다면은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는 분명하게 수익으로 보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 기대감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반복적인 움직임 가운데 연말에 산타랠리란 말이 생길 정도로 연말 기대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산타랠리를 앞두고 지수가 저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수가 좀 관련주들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IT주들 시장이 빠질 때도 적은 폭의 하락, 올라갈 때는 분명한 상승으로 선방이 분명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 시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저절한 점에서 이들 종목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쇼핑 시즌 기대감에다 실적까지 더하고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관련된 중소형주 역시도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멜파스와 LG 디스플레이, 휴대폰 관련주인 이라이콘과 ELK까지 모두 강하게 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및 매도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좀 겪고 있습니다. 실적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다음번 시장이 올라올 때 역시나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으로 상승이 좀 주춤거릴 때 포트의 편입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과 그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그동안 이래저래 뭐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애플이 그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둥근 모서리, 양옆은 좁고 위아래는 넓은 공간, 뭐 등등.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이런 기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 애플이 이런 특허 포기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송이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뭐 소송권 관련해가지고 한번 짚어드렸듯이 삼성전자 아이폰 그 애플과의 소송은 절대 득이면 득이 되지 실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 자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그 수익성에 훼손을 미칠 만한 금액으로 이제 뭐 소송 당할 수는 없고요. 적당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익에는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또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걸어서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은 뭐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애플하고 지속적인 소송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일 매스컴에 좀 오르내리게 됩니다. 뭐 지속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서 광고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건들이 지속될 때마다 애플과 동급의 또는 삼성이 좀 더 디자인이 나아질 때에는 이상의 그 동급의 회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는 그 소송권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악재에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미칠 수는 없고요. 지속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분명하게 호재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 오늘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기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거 누구나 좀 알고 있죠. 하지만 좀 매수하기에는 가격이나 상승폭이 좀 부담이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삼성전자의 후광을 볼 수 있는 삼성전기에게는 지금 가격 정도면 굉장한 좀 메리트가 있겠죠. 일단 2012년 4분기 애플의 아이폰 5 판매량 예상치 대비 낮아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2014년 1분기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2014년도 판매량은 스마트폰 3억 대, 태블릿 PC는 3,200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41.1%, 129.2%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MLCC, 카메라 모듈, HDI 등 고부하 중심 매출 확대로 마진율 개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853억 원으로 웃돌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 1분기에는 1,656억 원으로 올해 동기 대비 55.3%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평가 영향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0만 4천 원, 목표가는 12만 3천 원, 손절가는 9만 2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재현 차장으로부터 삼성전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